암세포는 여러분도 저도 매일 5,000개씩 생깁니다. 그런데 암은 여기 보니까 이제 몇 명 가운데? 2명 가운데 몇 명 꼴로? 자, 부부 중에 하나는 이제는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 아닙니까? 충격? 그래서 이제 부부 중에 하나가 암에 걸렸다면 남편도 생활 습관이 식습관이 비슷해요. 따라와요, 따라와. 그래서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여기 30년 동안 하다 보니 둘째 아들이 간암으로 왔는데 큰형이 6개월 뒤에 오고 엄마가 1년 뒤에 오더라고요. 암이 유전인가 봐요 라고 하시는데 암은 유전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자기도 할머니도 엄마도 암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아예 유방을 절제하면 안전을 하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의학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지 몰라요. 절대로 아니요. 유전적인 소유는 불과 5%에 불과한데 95%가 안전한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지각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은 이제 2명 가운데 1명꼴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보시니까. 자, 암은 이제 2명 가운데 1명꼴로 발생하고 암 환자 3명 가운데 1명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그렇다고 암을 두려워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시면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식욕이 왕이 되게 하고 입맛이 왕이 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011년 4월 5일 교도신문 조간에 인지도 낮은 면역세포의 암퇴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서도 매일 약 5,000개의 세포가 암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면역세포가 물리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오늘도 똑같이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저는 NK세포가 오토파지 명령을 내려서 너 지금 너무 과로했어. 그래서 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지금 변해가.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니까 어때요? 면역세포 NK가 안 되겠다. 좀 쉬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몸을 명령을 내려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니까 암세포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면역세포가 물리쳐주기 때문에 안전한데 일본 능률협회 종합연구소가 인터넷으로 남녀 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중요한 면역세포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무려 70%나 되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일본인들 가운데 100% 중에 30% 외에 70%는 면역세포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가 수술하고 나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 독일로 가고 일본으로 가셔서 면역주사 한 대 1,700만 원, 2,000만 원 방불하는 그런 주사들을 여러 집 두 채 값 정도 털어갖고 맞고 오시는 분들 다 보지만 그들이 오셔서 제가 30년째 수많은 분들을 봤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라리 장수 산책력을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한 것보다 NK 수치가 더 올라가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왜 이제 저희 근본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면역세포의 역할에 눈을 뜨느냐, 왜 NK 주사를 맞으려고 자꾸 하시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자르고 잘라도 암은 계속 생기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항암 방사선 수술로 들이대도 암은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니까 결국은 캐리터너 박사가 깨달은 것처럼 레디칼 미션이거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 같은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왜 더 이상 이제 이 형이하학적인 이 저단 치료에서 이 고단 치료로 올라가냐면 그 고단 치료가 뭐냐면 산소 포화도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하시고 걷기 운동 어싱 하시고 하시잖아요. 산소 포화도 올리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운동하면 뭐예요?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대장 폐색이 있어서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 신장에 키드니 스톤이 있고 이 간장에 이 걸스톤이 있고 담석, 결석, 기생충이 바글바글 온몸에 쌓여있으면 세포에 독소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산소가 들어가요? 게다가 계속 계란 2개씩 알뜰하게 챙겨 드시는데 콜레스테롤 넘버 1인데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모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만성질환이 생기는데 어떻게 세포 속에 산소가 들어가요? 여러분의 이 적혈가 보니까 완전히 떡이져가지고 혈전 현상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요? 그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항암에서 또 수술해서 아무리 자르고 잘라도 방사선 아무리 들이대서 지져도 결론은 뭐냐면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면 이거는 다 100개 무익하다는 거예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예요. 유방을 절제해서 유방 암세포를 잘라냈는데 동시에 이참이 림프 자르니까 림프에 폐, 유방에 가장 가까운 근접부 폐에 전이 되더라. 이걸 몰라요. 얘는 없앴는데 이참이 여기 생기는데. 눈이 좀 떠지세요, 눈이? 자,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웨이크업. 눈 좀 뜰까요? 예.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지각의 눈도 웨이크업 하셔야 되고, 식사하시고 졸려서도 웨이크업 하셔야 되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눈을 뜰까요? 야, 이 근본적인 치유에 대해서 면역세포의 활동에 대해서 30%밖에 몰라. 그러니까 일본의 중요한 내용이 암의 싹을 자르는 이문 시스템, 면역의 중요한 기능을 모르는 사람이 70%예요. 그래서요, 요새 제가 참, 요새는 그래도 덜해요. 요새는요, 암에 걸렸다 하면 자녀들이 깨워요. 엄마, 이제 더 이상 그게 엄마 항암방사선 수술로 치료하는 게 엄마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 공부해보니, 내가 엄마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님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야. 내가 내 엄마하고 평생 오래도록 같이 살고 싶어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면 안전한지 알고 가족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가족하고 더 빨리 가만히 놔비뒀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예,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아까 전립선에도 메스를 들이대면서 바이옵식 언으로 갖다가 들이대면서 이 조직을 이게 메스로 들이대면서 섹션 할 때 그때 출혈이 암세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이제는 우리가 좀 웨이크업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웨이크업. 아이고, 저도 외로운 길이에요. 자, 암세포라는 것은 몸속에서 명령에 따르지 않고 멋대로 증식하는 이색분자. 야, 이거 반동분자예요. 네, 저 북한에서 이 뭐 반동분자 얘기하듯이 암세포는 반동분자예요.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암 전문가들 다 암의 기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몸속에서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증식해. 그래서 암세포가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되찾기 위해서 IP6 피트 산염이 최근에 하버드나 존스 호킨스 같은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가장 이 주목받는 항암제로 IP6와 피트 산염을 그렇게 강조하는 게, 일단은 정신 나간 뇌세포가 분별력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미밥에 콩에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뉴트리시나 이스트플레이크 같은 오메가3와 6, 그리고 비타민 B1, B2, B3, B6, 피리독신, 그리고 B9, 그리고 B12까지 이 B종, B군이 많은 이 B 컴플렉스, B 복합체로 여러분의 이 정신 나간 뇌세포부터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B 컴플렉스와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춰줬더니, 이 뭐야, 뇌 기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뼈 밀도가 올라가네? 예, 그래서 본 네크로시스가 없어지고, 예, 오스테오폴로시스, 골다공 골조성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부작용 없이 버드윅 박사가 암 환자의 혈액 샘플을 평생토록 연구해봤는데, 암 환자와 정상인의 혈액의 차이점을 발견했어. 뭐예요, 차이점이? 정상인은 붉은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이 그대로 있는데, 암 환자의 혈액을 보니까 붉은색 대신에 연두색의 물질을 발견한 거야. 이게 뭐지? 하고 연구하다 보니 2개의 지방산이 부족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2개의 지방산이 뭔가 봤더니 바로 인지질과 리포 단백질을 결합해서 넣어줘 봤더니 연두색 물질이 사라져버리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연두색 물질이 없어지니까 정상인처럼 암세포가 짜이나 하고 없어지네? 그래서 버드윅 프로토콜이 노벨상에서 6번,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거론된 이유가 뭔지. 왜 여러분이 제가 아침마다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플레이크, 비타민 B12와 함께 뉴트리션과 이스트플레이크와 함께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세영 원장이 30년 동안 암 환자와 씨름하면서 영양약을 뭐 많이 조예가 깊으니까 뭐 먹으라니까 먹는 거지 하고 드시지 마시고 여기처럼 지각을 발휘하시라는 거예요. 지각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논문으로 구체화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네, 하고 있지만 정신 나간 이 뇌세포가 브레인 커맨드, 이제는 명령을 따라서 너 망가졌어. 너 착각하지만 너 지금 암세포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리고 정상세포로 복귀! 하고 오토파지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IP6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니까 염증이 없어요. 제가 30년 동안 임상 경험을 해보니까, 왜 버드윅 박사의 이 프로토콜을 많은 암 전문가들이 보니까, 저거는 그냥 너무 극단적 아니야 했는데, 많은 암 전문가들이 보니까 실제로 버드윅 프로토콜을 환자들에게 적용해 봤더니, 진짜 암세포가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0년 동안 여러분들을 제가 읽은 수많은 논문들을 보면서 가장 이게 안전하고 적합한 것들을 적용을 해봤더니 실제로 여러분들이 1주, 2주, 3주, 4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하고 오시는 거 이 레벨을 봐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빼고는 거의 다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항암 방사선으로 몸을 완전히 교란시키지 않은 이상은 대개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다 뭐라 그러냐면 암세포는요, 이 반동분자야. 어떤 이색 분자냐? 뇌세포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이 지멋대로 이 망가진 세포를 찍어내는, 국화빵 찍어내듯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반동분자야. 예, 그래서 이 반동분자가 정신을 차려야 돼. 예, 그래서 정상세포만 적당히 복제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영양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암 환자가 왜 IP6를 그리고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1대4로 맞춰야 하는지, 왜 암 환자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해야 하는지는 제가 미국과 캐나다 의사들의 많은 논문들을 들이대면서 여러분들이 What Else 다큐에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 콜텔 에셀스틴이나 영양의학의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우는 콜린 캠벨 교수나 많은 수많은 논문을 들이대면서 제가 입증을 해드렸어요. 자, 근데 일본의 전문가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이색 분자를 정신을 차리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은 항상 우리 편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 시스템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약해지게 마련이고, 그런 까닭에 고령층에서 50대 후반에서 70대 후반까지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면 죽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70대, 80대 옛날에는요,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돌아가실 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몸을 너무나 교란시켜놔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미 자연치의 한계를 넘어가서 이미 뼈까지 다 전이되신 분들 보면 너무나 한계를 넘어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 생명으로서의 유통기한이 끝난 노인에게 암이 생긴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암은 저 세상으로부터 천사가 찾아와 수고했네. 이제 자네 역할은 끝났으니 우리 이제 평안한 안식으로 돌아가세. 하고 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캐톨릭에서 이렇게 관에 들어가서 미리 이제 죽는 경험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임종을 위한 모임이 있대요. 그럴 때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관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해봤을 때, 마치 크리스마스 때 왜 스크루지가 자기가 다른 영역에서 자기의 평생의 인생의 수고들을 돌아봤을 때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자, 이 책을 보면 제가 한층 성숙하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아주 의학적으로, 영양의학적으로 아주 그래, 스마트한 이론을 던져주지는 않지만 곱씹어서 생각해보게 해요. 내 인생이 얼마큼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데 한 교수님이 자네 왜 그렇게 뛰어가는가? 그랬더니 지금 시험 시간이다 했어. 시험 봐서 뭐 하게? 좋은 성적을 내갖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뭐 할 건데? 아주 예쁜 여자 만나서 이제 애도 낳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 열심히 살아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결론은 뭐냐면 우린 잘 죽으러 가는 인생이에요. 잘 죽으러.
아름답게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1년 더 2년 더 연명해 보겠다고 그 연명 치료를 하신 분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나카무라 지니치가 내가 지금 환자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 깨닫는 장면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2025년에는 우리가 이 지금 눈앞에 급급한 그런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2025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피곤한 것일 수도 있고 보람된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요, 자려고 누우면 요새는 그래도 지금 이제 주방팀에도 바깥팀에도 뭐 사무실 팀에도 저 서울대 연구팀 연구소 팀들도 저를 동역하는 많은 이 팀원들이 있지만 혼자서 이걸 다 뛸 때는 진짜 자려고 누우면 발바닥이 뜨거워서 잠을 못 자. 불이 나요, 불이. 그래갖고 이제 찬물에다가 발을 한참 담가 놓고 있어야 될 정도로 제가 이제 많이 과로하고 뭐 그렇게 참 고단한 인생이라 어쩔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배부른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야, 참 이게 눈 감으면 참 편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이게 성장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달려가는 종착지가 어디인가. 그 종착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로 하루살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돼요. 자, 모두 제 몫의 시간을 선물로 받아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해갑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제 60대, 70대 거기다 항암방사선 수술로 여러분의 몸을 아주 달달달달 볶으신 분들은 더 고단해요, 인생이. 그죠? 많이 고단하시죠? 예. 이제 푹 쉴 수 있는 세상으로 가야 할 때이니 천사의 손을 고맙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정중하게 대하기는커녕 배를 칼로 가르거나 방사선을 쐬거나 항암제를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암은 너무 화가 나서 어제 보니까 메스를 들이대는 순간 암은 어떻게 된다? 좀 약한 애들은 다 화학제, 항암에 키모테라피에 죽어나가지만 아주 광폭한 놈들, 아주 그런 아이들만 살아남아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가서 이제 이 복싱 위해서 이제 복수하려고 준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보셨죠? 암은 화가 치밀어 제멋대로 날뛰게 되고 당연히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대로 두었더라면 아무런 갈등도 없이 서로 공존하며 대부분 편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제가 사실은 몸에 약물 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가만히 두면 비슷해요. 아무것도 손 안 댄 사람들과 이미 임종의 시기도 비슷한데 그 기간에 그 6개월 1년 더 연명하겠다고 온몸을 달달달달 바더링 해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우리 세포들을.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생명이 조금 더 연장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다면 참 그건 오히려 도움이 되겠으나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자, 일본의 명품 조연 배우로 유명한 이리카와 야스노리는 2010년 7월 림프샘으로 전이된 8cm 크기의 직장암이 발견된 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1년 1월 간에 2군데의 전이가 발견됐어요. 자, 보시면 참 재밌죠? 수술 이후에 림프샘으로 전이된 8cm 크기의 직장암이 발견돼서 수술하고 났더니 그 이후에 2011년 1월에 간에 2군데의 전이가 발견되었어요. 치료하지 않으면 반년에서 1년, 항암 치료를 하면 2년 정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담당 의사의 소견이었어요. 자, 비슷한 얘기죠. 여러분들 모두 경험하신 얘기야. 그때 이리카마는 치료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기자는 무대가 곧 생명입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기진맥진해서 무대에 서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 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이리카와는 자신의 연기 인생을 정리하는 노래를 취입하고 가수로 데뷔하기까지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남긴 거죠.
그 뒤에 2011년 12월 24일 이리카마는 인생이라는 자신의 무대에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연극 배우들이에요. 제가 연대 석사 시절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모두는 다 연극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연극 배우들이다. 그래서 조금 희노애락에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요새 어떤 스님, 법정 스님이신가요? 나와서 좀 기쁘고 즐겁고 나쁘고 시어머니하고 이 트러블이 있거나 남편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 남편한테 재산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막 오히려 하소연하는 그런 분들에게 다 놔버리라고 하잖아요. 일희일비하면서 온갖 희노애락에 기뻤다 싫었다 스트레스 올라갔다 뚜껑 열렸다 막 하시잖아요. 암이 왜 생겨요? 암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안정돼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뺏긴 것 같고 그 이기심과 이 교만이나 내 자아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으면 평안하면 여러분 뚜껑이 잘 안 열려요. 근데 남편하고도 얘기하다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뚜껑 열려. 형제들하고 얘기하다가도 내가 무시당하면 이 구정 때 막 여러 가지 트러블들 많잖아요. 뚜껑 열려. 일희일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전혀 안 평안해요. 내 마음은 졸리워해요.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그래서 이 이리카와는 2011년 12월 24일 이리카마는 인생이라는 자신의 무대에서 우리 모두 이렇게 이리카마처럼 인생이라는 나의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암 판정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암에 휘둘려야 돼? 여러분이 암을 지배하셔야지. 왜 암에 지배당하시냐고요. So what? 그래서 네가 날 어떻게 할 건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시고 그냥 암한테 벌벌벌벌 떠시면서 그냥 내가 1년을 더 살까 2년을 더 살까 그러시냐고요. 예.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이 연극 무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 멋진 사람은 이렇잖아요. 예. 이리카와의 마지막 모습은 연명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삶이란 무슨 수를 쓰든 명주를 잇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삶이란 무슨 수를 쓰든 항암을 80번 하고 90번 해갖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무슨 수를 쓰든 명주를 잇는 것이 아니라 죽음 직전까지의 삶을 내가 스크루지처럼 살았는지 윤똥처럼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품격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굉장히 스마트한 책들을 좋아하지만 이 책은 정말 잔잔하게 제 마음을 살피게 하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우리 환우분들이 항암방사선 수십 번을 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오시는데 뭘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들 계시지? 아, 이게 웨이크업 좀 돼야 되겠구나. 이게 깨시긴 깨셨네. 자, 이거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암 난민들이 여기 많이 오세요. 예, 온갖 요양원은 전 세계를 다 돌고 오세요. 예, 암 난민들이 많으세요. 더 나은 치료법을 찾아서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는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한대요? 암 난민. 30년 동안 제가 수많은 암 난민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도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든 내 남은 시간을 1년을 더 연장해 줄 사람이 있을까? 예. 그런 걸 기대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암 난민이라고 해요. 참 안타깝죠. 그토록 발버둥 치며 애태우느라 그나마 남아있는 삶마저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당신에게 삶의 마지막 장을 비참하게 끝내고 생명도 짧아지는 최악의 결과만은 피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득 이리카와가 불렀던 노래 한 소절이 생각납니다.
막이 내리면 연극은 끝난다네. 내 꿈은 연극이었고 이제 한치의 후회도 없다네. 제가 이 부분에서 울컥했어요. 이제 한치의 후회도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올해 2015년부터 우리 다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한치의 후회도 없는 우리 이거 공감하세요? 2025년 우리 이제 한치의 후회도 내가 그때 수술을 조금 더 빨리 못한 게 후회가 돼요. 그랬으면 내가 1년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헐. 이거 말고 내가 이 내 인생의 연극 무대에서 유소영이 내려올 때 과연 유소영! 으로 정말 소영한 그 생애로 내가 한치의 후회도 없는 그런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이 공감을 했습니다. PSA 수치 500? So what? 그래서 네가 나를 어쩔 건데.